네, 이번에는 리드버그 상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리드버그 상수를 할 때 저희가 주로 쓰이는 공식에서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공식에서 리드버그 상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 맨 처음에 리드버그 이퀘이션에서 리드버그 상수가 등장을 하는데, 리드버그 상수가 리드버그 이퀘이션이 등장하기 전에 그 공식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 공식이 먼저 어떻게 등장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리드버그가 정립한 이 리드버그 이퀘이션에서 리드버그 상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어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 즉 뭐 양자화 개념이 약간 등장하기 전에 러더퍼드 시절에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수소 방출 스펙트럼에서 수소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단위를 옹스트롱으로 하고 람다를 기준으로 나열을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틈이 점점 작아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현상만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관측을 했을 때, 그리고 한 몇 가지만 적어 본다면, 이런 옴스트롱 값을, 즉 파장 값을 갖는다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것이 왜 이런 값을 갖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값의 차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저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떠한 수학자들이 모여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파장값을 한번 이용해 본다면 6562.1 옴스트롱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6645.6 옴스트롱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6561.1 다음으로 이러한 파장의 값은 어떠한 규칙을 갖느냐면 4860.7 옴스트롱은 4제곱 곱하기 3645.6 옴스트롱 값을 갖는 이러한 값들이 지금 보면 3과 4만 변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4340.1 옴스트롱은 예를 들어서 지금 3과 4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가 5로만 바뀌고 뒤엔 나머지 모든 항은 다 똑같이 유지되는 그러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때는 현상만 저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이었고, 어떠한 수학적인 규칙, 수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대수적인 것들의 관점에서 발견을 했더니 이런 3645.6 옴스트롱의 이러한 숫자들만 변화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저희가 정립했던 식이, 파장은 람다는 n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a. 여기서 a는 (3645.6) 옴스트롱이 되겠죠.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짧게 쓰기 위해 a라는 문자를 썼고,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주양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는 여러 개의 파장값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n이 3, 4, 5 땡땡땡땡땡 가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없다 생각을 하고, 가장 긴 파장의 값이 6561.1 옴스트롱 값을 갖는 경우고, 그것보다 점점 작은 파장의 값을 생각을 했을 때
그때마다 n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수학자들이 공식을 발견한 게 어떠한 파장은 이러한 규칙을 갖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 2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발머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발머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발머 시리즈라고도 하는데 이거 외에도 발머 시리즈가 있고 리만 시리즈가 있고 파시엔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예를 들면 이 발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n과 a라는 것을 가지고 이 숫자 부분이 2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리만 시리즈 같은 경우 이런 공식을 갖고 있고 일단 그 다음에 파시엔 시리즈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머지 항은 다 똑같고 또 r이라는 상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앞에 있는 상수만 달라지는 지금 제가 발머 시리즈를 파장의 관점에서 썼는데요. 빛의 성질에 따라서 에너지 HC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 C는 저기서 주파수를 프리퀀시를 말하기 때문에 이 람다를 그대로 변형을 해서 이 시리즈에 맞게 쓴다면 발머 시리즈는 RH 상수값을 갖고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의 단순한 파장값만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즉 대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러한 공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숫자만 변할 뿐이지 모든 형태는 그 식의 틀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의 종류가 따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발머 시리즈, 파시엔 시리즈, 리만 시리즈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거에 해당하는 빛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발머 시리즈에 해당하는 빛은 가시광선이 되겠고 파시엔 시리즈에 해당하는 빛은 IR, 즉 인프라레드 적외선이 되겠죠. 그리고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이 되겠는데 지금 이런 세 가지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어떤 수소 방출 스펙트럼의 현상학적으로, 즉 이것이 발견됐는데 이게 어떤 숫자적으로 어떤 규칙을 찾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상황이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약간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리만 시리즈는 UV, 파시는 IR, 그리고 발머는 가시광선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 리드버그가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RH 이 상수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어의 모델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보어의 어토믹 모델에서 저희가 수소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양성자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 아톰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양성자가 가운데 있고 강한 힘으로 전자를 강하게 끌어들이겠죠. 또한 이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
이걸 F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인력을 F2라고 했을 때 보호의 과정에서 L이라고 하는 앵귤러 모멘텀과 보호가 가정하기를 앵귤러 모멘텀은 저희가 식을 통해서 전자에 해당하는 앵귤러 모멘텀이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과 전자가 회전하는 속도, 그리고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궤도, 즉 오비탈의 반지름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값이 주양자수 그리고 h를 2파이로 나눈 값, 이것을 식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가정은 이 앵귤러 모멘텀과 이 주양자수와 플랑크 상수 그리고 2파이로 나눈 값이 같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는데, 보호의 모델에서 그리고 수소 애텀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이 원심력과 정기적 인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호 어토믹 모델에서 이 리드버그 상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즉 에너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착안할 수 있는 거는 정기적 인력, 정정기적 인력이라고도 하죠. 정기적 인력과 FC 원심력, 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적 인력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공식에 따라서 4파이 입실론 제로. 지금 저희가 진공 상태에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진공에서의 퍼미티비티죠. 따라서 수소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곱해줘야 되는 것을 반지름의 제곱분의 차수, 즉 차지와 전자의 차지를 둘 다 제곱한 비율이긴 하지만 그 Z 값이 수소의 경우는 차지가 1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전자의 이 제곱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기적 인력을 표현할 수 있고, 원심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질량 그리고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의 제곱 그리고 그것을 반지름으로 나눈 것, 그것을 저희가 원심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두 힘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같다고 놓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식 2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이 가정에서 얻은 식 1 그리고 원심력과 정기적 인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식에서 식 2를 알 수 있는데, 이 식 2를 식 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변형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 식은 지금 맞다는 것이 생각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의 식을 1번의 식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의 항이 속도 그리고 Rn의 제곱이 되고, 우변의 항이 2제곱 En 입실론 제로 H Rn 제곱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양변을 그대로 1번의 식으로 나눠주면 크게 어렵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Vn과 Rn, 즉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와 전자가 움직이는 오비탈 궤도의 반지름에 대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여기서 나온 값을 1번의 식에 대입해서 Rn과 Vn에 대해서 각각 풀어내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2제곱 2nh, 그리고 이 값을 1번이나 2번 식의 둘 중에 집어넣어가지고 Rn과 V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입실론 제로 n제곱 h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경우 지금 저희가 보호의 모델에서 특히 수소 애텀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죠. 수소 애텀에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 껍질은 주양자수가 1, 즉 n이 1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2 제곱 2h라고 쓸 수 있고, 반지름의 같은 경우는 입실론 곱하기 h 제곱 파이 me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 반지름 궤도의 수소 애톰에 관해서 n이 1일 때, 즉 주양자 수가 1인 오비탈 궤도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있는 모든 상수, 즉 입실론 제로도 진공해소에서의 permittivity, 플랑크 상수, 파이, 그리고 전자의 질량, 그리고 2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사전이나 어떤 참고 문헌을 살펴보면 모두 알 수 있는 다 컨스턴트한 상수값들이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수소 애톰의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거죠. 수소 애톰은 전자 껍질 첫 번째에만 채워지기 때문에 n이 1일 때, 즉 주양자 수가 1일 때 저희가 반지름에 대한 일반적인 항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n이 1을 적용을 했을 때 수소 애톰의 사이즈, 즉 반지름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소 애톰에서 그 전자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리드버그 상수를 어떻게, 정확한 값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적인 측면과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 저희는 지금 전자가 궤도에서 돌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정의를 한다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Rn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변형을 한다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제곱분의 1 그리고 전자의 질량 h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정리를 한 식이고, 키네틱 에너지는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2분의 1 MEVN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아까 전자의 속도와 반지름에 대한 식을 이 VN 이 부분에 대입을 해서 전자의 질량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알았는데, 저희가 키네틱 에너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Rn과 Vn을 이미 저희가 원심력과 정전기적 인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Vn과 Rn에 대해 저희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을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토탈 에너지이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를 EN이라고 쓴다면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를 더해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1 N제곱 H제곱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저희가 결국 에너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 토탈 에너지에 대한 식을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정했던 보호 모델에서 수소 애톰을 가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적용한 식이 이런 식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펴보면 진공에서의 permittivity, 그리고 전자의 질량,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수값들, 그리고 상수, 그리고 플랑크 상수, 따라서 이 n, 즉 주양자 수 제곱이라는 것을 빼면 모든 부분이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토탈 에너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n제곱, 즉 n,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는 n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따라서 이 n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전자의 토탈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지금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움직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E를 구하려고 하는데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냐면 IF 초기 에너지에서 나중에 에너지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식을 저희가 토탈 에너지식 관점에서 넣어서 대입을 해서 해본다면 상수인 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상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량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애초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I와 F의 순서가 바뀌겠죠. 근데 저희가 델타 E는 저희가 빛의 성질에 의해서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값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량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에너지의 관점과 보호 모델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었던 이 공식과 저희가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던 빛의 성질, 빛의 에너지 성질을 통해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가 결국 알고 싶은 것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발모 시리즈 그리고 이러한 람다식을 통해서 에너지에 관련한 발모 시리즈, 파션 시리즈, 리만 시리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 이거고 저희가 현상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람다입니다. 그래서 람다식이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였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식을 여기 큰 상수 덩어리를 RH라고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현상학적으로 발견을 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었던 공식이 이러한 원심력과 정전기적 인력이 평행하고 서로 상충되고 토탈 에너지, 전자의 토탈 에너지를 나눈 다음에 토탈 에너지의 변화량을 살펴보았을 때 이 값을 리드버그 상수로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그 전자가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이 리드버그 상수, 이 리드버그 상수는 어디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유도 과정을 통해서 나왔고 이 전자의 질량 그리고 컨스턴트한 이런 값들을 모두 단위에 맞게 조절을 한다면 RH 값은 리드버그 상수는 1.097 곱하기 10의 7승의 미터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 값은 저희가 실험적으로, 즉 실험적이 아니라 현상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합해 보았을 때와 매우 비슷한 값을 갖는 것을 통해 2차적으로 한 번 더 증명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리드버그 상수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도도 역시 상수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양변에 나눠버려 가지고 같이 리드버그 상수로 쓰는 어떤 텍스트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리드버그 상수라는 것은 우변을 에너지, 즉 빛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수를 모두 통틀어서 리드버그 상수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수소의 경우 전자가 주양자 수가 1인 전자 오비탈에서 회전을 하고 있고 그것의 원심력과 정전기절기 인력이 평형하고 그것에 그 전자의 토탈 에너지를 적용해서 그 토탈 에너지가 변할 때 그 에너지의 주양자 수가 변하는 것이 그 토탈 에너지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두 컨스턴트한 값들을 리드버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리드버그 상수에 있는 모든 값들을 넣어서 단위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리드버그 상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버그 상수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